그날 도련님은 내게 글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널 데려가겠다고요. 담을 넘는 순간 세상이 내 목을 조였어요. 왕이 날 꾸짖던 그 자리에서 왕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후원에서 왕이 본 건 월선이 아니라 음모였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궐에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다, 조용히 사라진 여자. 그리고 사랑을 무기로 삼은 여자. 병자년의 치욕 이후 이나라는 것으로만 평온했습니다. 왕은 두려웠고 신하들은 불안했으며 백성들은 그저 살아남기에 바빴지요. 그 틈을 비집고 한 여인이 궁궐 담을 넘었습니다. 기록엔 이름조차 온전치 않습니다. 다만 궁녀들이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월선, 달빛처럼 차갑고 요물처럼 아름답다 하여. 이야기는 그 여자가 아직 평민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월선의 본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기생집 뒷마당에서 자랐다는 것, 그리고 평민의 딸이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요. 16 되던 해, 월선은 한 손님을 만납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글을 읽어주고, 시를 지어주고, 언젠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지요. 월선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야. 나를 천하게 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월선을 몰래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뒷담 쪽으로 돌아갔지요. 월선은 도련님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낮은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도련님은 숨었고 문을 연 건 도련님이었는데 화살은 월선에게 꽂혔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담을 넘느냐? 감히 양반가를 더럽혀.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마루 아래로 끌려 내려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도련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선은 그날 처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순간 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사랑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세상에 대한 원망. 그런데 그 원망은 곧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망. 같은 시기 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복이었던 무관, 강진무. 그는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하지만 전쟁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력은 부족했고 보급은 끊겼으며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강진무의 부대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내 놈의 무능 때문이다. 유배도 아니었습니다. 관직 박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칡뿌리를 캐고 들짐승을 잡고 눈 녹인 물을 마셨지요. 밤이면 쥐가 기어다녔고 낮이면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강진무는 밤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충성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는 그날부터 왕을 원망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왕은 그 사이 강진무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왕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그 자는 아직 살아있겠지?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강진무, 그 자 어디 있느냐? 내관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그 자는 산속에. 왕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시 불러들여라.
그렇게 버려졌던 강진무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인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강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는 그날부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방법을. 강진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색. 왕은 밤마다 후궁의 처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소란. 궁에서는 그녀를 소란 마마라 불렀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중전이 없는 궁에서 소란 마마가 사실상 주인이다. 강진무는 생각했습니다. 왕에게 더 위험한 여자를 바치면 어떨까? 소란보다 더 아름다운, 소란보다 더 차가운, 왕의 시선을 통째로 빼앗을 여자. 그는 기생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발견했습니다. 20살의 월선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강진무가 물었습니다. 궁에 들어가고 싶으냐?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빙그레 웃었습니다. 강진무는 상궁을 매수했습니다. 월선의 신분을 꾸몄습니다. 평민에서 양반가의 양녀로. 그리고 드디어 월선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가문이 흠 없고 말이 단정하며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들이라. 월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월선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선택받는 쪽이구나. 월선은 후궁이 되었습니다. 처소도 받았습니다. 이름도 붙었습니다. 월선당. 하지만 첫날 밤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날 밤 소란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월선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궁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마 주무셔야 하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어. 내가 먼저 움직이겠어. 월선은 일부러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대전의 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르는 전교를 사흘이나 거부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핑계만 대고 처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더 심한 건 소란의 처소 앞을 지나다니며 웃은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궁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구나. 누군가는 쓸쓸하겠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 온 후궁이 버릇이 없다더라. 소란 마마를 무시한다더라. 왕을 우습게 본다더라. 그리고 그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직접 월선당으로 왔습니다. 과인을 3번이나 거역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월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과인을 보지 못하겠느냐? 그때 월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꽃은 보지도 않으신 분이 왜 꺾으려 하십니까? 왕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을 꽃에 비유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꽃을 방치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분노 그리고 욕망. 그날 밤 왕은 월선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왕은 소란을 찾지 않았습니다. 소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왕 곁에서 버텼습니다. 왕의 악몽을 달래주고 왕의 두려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소란은
월선당 앞에 찾아갔습니다. 월선 마마 잠깐 뵙고 싶습니다. 문이 열렸고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소란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전하의 마음을 얻으셨군요.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따르며 되물었지요. 소란 마마께서는 전하를 사랑하십니까? 소란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야 당연히. 월선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월선이 웃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사랑하시니 고통스럽고 저는 사랑하지 않으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소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마마께서는 왜 궁에 들어오신 겁니까? 월선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위험했습니다. 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왕의 마음을 차지한 여자. 소란은 결심했습니다. 월선을 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소란은 자신의 궁녀들을 모았습니다. 월선당을 지켜보거라. 무슨 일이든 내게 보고해라. 며칠 뒤 궁녀가 달려왔습니다. 마마, 월선 마마께서 밤에 처소를 나가십니다. 소란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로? 후원 쪽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듯합니다. 사흘 뒤, 소란은 확실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후원. 월선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강진모. 소란은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월선이 남자와 밤에 만나고 있습니다. 왕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말라. 소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오늘 밤 후원으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왕은 내관들을 데리고 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월선과 강진모. 왕은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관이 말렸습니다. 전하, 저들의 대화를 먼저 들으시옵소서. 왕은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 저를 궁에 들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강진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월선이 웃었습니다. 왕을 무너뜨리시려는 거죠. 강진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감의 복수에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강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월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복수를 하겠습니다. 대감의 복수가 아니라. 강진무가 물었습니다. 내 복수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복수입니다. 저를 천하게 본 모든 것들에 대한. 강진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결국 나와 같은 길이구나. 월선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은 왕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저는 이 궁의 규칙 자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을 든 채 핏발선 눈으로 과인을 기만했구나. 월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지요. 전하, 저는 전하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보고 싶은 것만 보셨을 뿐. 왕이 윽박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월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란 마마의 궁녀들이 저를 미행했습니다. 저를 간통으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란이?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대감을 불러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보시도록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강진무가 즉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신이 증인이 옵니다. 월선 마마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전하, 저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소란이 달려왔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란마마 궁녀를 시켜 저를 감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소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소란, 이게 사실이냐? 소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를 걱정했을 뿐. 왕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 그날 이후 궁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소란의 자리는 흔들렸고 월선의 자리는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월선을 더 찾았습니다. 소란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월선이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매일 밤 악몽을 꾸십니다. 그 악몽 속엔 늘 세자가 있지요.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말을. 월선이 왕을 안았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편입니다. 왕은 낮게 울먹였습니다. 세자가 과인을 밀어내려 한다. 신하들이 세자 편이다. 월선은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전하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월선이 말했습니다. 세자께서 병이 드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허락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고열의식은 흐려지고 입술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은 세자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범아마 세자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흘 20날. 세자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궁은 울음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세자의 죽음 이후 왕은 더욱 월선에게 의지했습니다. 월선은 왕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란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어느 날 소란이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월선 마마, 세자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월선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세자를. 월선은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소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마마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월선이 차를 따랐습니다. 소란 마마. 차나 한잔 하시지요. 소란은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하께 고하겠습니다. 월선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소란 마마, 전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소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월선이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소란은 월선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소란이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속삭였습니다. 소란 마마께서 월선 마마의 처소를 나온 뒤 이상했다더라. 월선은 소란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둘. 강진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세자를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소란도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강진무는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월선 마마, 우리는 거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선이 웃었습니다. 무슨 거래입니까?
강진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마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마께서는 제가 왕께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강진무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서로 입을 다물면 되지 않겠습니까? 월선이 차를 따랐습니다. 대감께서는 제가 대감의 비밀을 왕께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강진무가 웃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마마께서도 위험해지실 겁니다. 월선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대감, 차나 드시죠. 강진무는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강진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월선이 일어섰습니다. 대감께서는 저를 이용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강진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월선이 강진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를 궁에 들인 것은 대감의 실수였습니다. 왕을 무너뜨리려 하셨다면 저 같은 여자를 이용하시면 안 됐습니다. 강진무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월선은 궁녀를 불렀습니다. 강 대감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이를 불러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진무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월선은 장례에 참석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죽고 소란이 죽고 강진무가 죽었습니다. 모두 월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월선,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죽는구나.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저도 무섭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왕이 월선을 안았습니다. 괜찮다 과인이 지켜주마. 하지만 왕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왕은 몰래 어의를 불렀습니다. 강진무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 어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왕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 어의는 어쩔 수 없이 강진무의 시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강진무의 입술에서 독의 흔적을. 어의는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강대감께서는 독살당하신 것 같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감히. 어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대감께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월선 마마라고 합니다. 왕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왕은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 내가 강진무를 죽였느냐? 월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왕이 소리쳤습니다. 강진무가 독살당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다. 월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는 강대감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월선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누가 그를 죽였단 말이냐?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하,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감께서는 전하를 원망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월선이 계속했습니다. 강대감께서는 전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하를 원망하고 계셨을 겁니다. 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를 죽였단 말이냐?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하를 지키려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왕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 과인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월선이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왕은 월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과인은 내가 무섭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더 무섭다. 월선이 왕을 안았습니다. 저는 전하의 편입니다. 영원히. 왕은 월선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궁은 다시 한번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네. 왕이 죽은 뒤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대비가 되었습니다. 궁의 실권을 쥔 것은 월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은 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그 양반 데려오라. 며칠 뒤 한 남자가 후원으로 끌려왔습니다. 옛날 자신을 버렸던 그 도련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초라해진 양반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월선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월선은 도련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야 하죠? 도련님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월선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대비가 된 것을 후회하십니까? 도련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이 돌아섰습니다. 나가십시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끌려 나갔습니다. 월선은 혼자 달빛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천한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달빛이 월선을 비췄습니다. 차갑고 아름답게.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피어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독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은 그 독꽃의 정원이 되었습니다.